중국이 조금 안정감을 찾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연준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디지털 라이프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 원자재 품귀 현상,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압박, 그 걱정 상당히 크잖아요. 미국서부터. 정말 금리가 급등하고 막 이러는 상황들인데, 한국도 지금 요소수 때문에 난리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글로벌 밸류체인 문제일 수도 있고 공급망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한 그 문제가 자꾸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하락으로 모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주식시장인 것보다도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딴 나라보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주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 하려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힘들어지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원자재 품귀는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하고 그거를 하나 더 넘어가서 지금 생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품귀라는 게 요소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들여오는 요소 수입의 95%가 중국에서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입 다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머티리얼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대부분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입 품목 중에 10분의 1이 편중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에 뭐 그런 거 하는 타스크포스 만들어서 미리 좀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미리 이렇게 챙긴다고 하면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머티리얼이 문제를 또 일으키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우선 중국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중국이 조금 안정감을 찾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뭐 아시지만 중국 히토류, 리튬, 뭐 마그네슘 거의 뭐 마그네슘 100%예요. 중국이 그거 그렇죠. 자동차 중요한 건데. 그래서 또 마그네슘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 근데 중국은 이거죠. 뭐 우리 전력량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뭐 시진핑 주석이 150기 원전 짓겠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 35년 동안 인류가 만든 원전이거든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제가 역시 만리장성 만든 애들이라 대륙에 다르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내용을 제가 보기엔 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육중전회가.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장기적인 집권의 합리화. 그러니까 뭐 이게 탄소 배출 이런 거 갖고 뭐 중국이 원흉이네 뭐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적으로 나이스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광군제가 11월 10일 우리 빼빼로데이 광군제인데 올해는 썰렁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적을 해보니까 중국의 모든 매스컴이 시진핑 칭송을 하고 있었어요. 이 6주년 동안. 그 6주년 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바로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 그 얘기들, 칭송의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마오쩌둥이 중국 세웠고, 입, 한자로 입. 그 다음에 덩샤오핑이 잘 살게 해서 부. 그리고 시진핑은 이 나라를 강하게 해서 강. 입부 강.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대열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존하는 국부의 대열이잖아요. 현존하는 주석을 거기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제발 그거 그렇게 해서 잘 끝났으니 이제 규제도 조금 느슨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다 자꾸 엎어놓지 말고, 그냥 신호등 뭐 전기가 없어서 신호등 꺼졌다는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이제 그래야지 되는데, 글쎄요,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 품귀 현상은 돌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앞으로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지금 일단 시장이 이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쇼테지 문제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뭐 쇼테지가 안 나더라도 가격 상승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한번 덜컹하면서 소위 말하는 숨고르기에 들어간다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CPI가 트리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화들짝 야 이거 인플레이션, 여태 우리가 실적 장세 노래하다가 이거 덮고 그냥 왔네. 야 이거 보니까 심각하네. 31년 만에 최고네.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라고 다르겠어요. 거기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다행히 오늘 무슨 어제 그 재향군인의 기념일인가 미국 그래갖고 주식시장을 열렸지만 수치들 이런 거 안 나왔고 채권 시장 안 열렸거든요. 그 전날 채권 트레이더들은 거의 죽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금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상승하는 게? 그러니까 그 채권 담당자들을 그 우리 주식으로 보면은 주식 투자자들 하한가 맞은 기분. 그렇죠. 그 거의 제 생각에 이거 채권 트레이더들 이거 거의 제정신 아니었겠다 싶은 이게 저는 이제 직업 때문에 이 친구들 거의 죽다 살았겠네. 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오늘은 채권 발표가 안 되니까 레이트가 일단은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내일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이 그 베이직 머티리얼 가격을 계속 끌어올려요. 뭐 그게 무슨 쇼티지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문제인데, 근데 그게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트 압박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앞으로 계속 제가 시장이 이제 됐어 하고 돌아서 그냥 빠르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 불안 요소가. 네, 이 불안 요소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이라는 거는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뭐 줄 잡아당기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를 갖다 세웠다 할 때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테이퍼링 끝나면 그 다음에 금리를 갖고 이제 시장이 이슈를 갖다 놓고 맨날 고민할 거다 그랬더니 그래도 뭐 그거는 훨씬 뒤의 일인데 했는데 훨씬 뒤의 일이 안 돼 버렸어요. 그 당장 내년 7월 아니냐는 얘기를 그럼 굉장히 많이 땡겨온 거잖아요. 땡겨온 거죠. 네, 그런데다가 뭐 연준 위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번에 갈리고 또 그분 누구죠? 여자분 그러나든가 잘 모르겠어요. 59세 먹은 그 민주당원 그 뭐 백악관에 가서 파월 의장 후임으로 인터뷰도 했다는 얘기가 블룸버그에 나오고 파월이 물러났을 때 도움이 될 거냐 증시에.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연준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야 무슨 150억 더 줄이자라든지 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계속 잡을 거예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미국도 조금 블로업했다. 너무 세게 달렸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이게 좀 크게 갈 것 같다. 근데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도 지금 메타버스 열풍이란 말이죠. 네네. 이러한 흐름이 미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품이 좀 껴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좀 약간 상충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전통적 기술주들이 자꾸 이쪽을 기웃거리는 거죠. 우리도 이거 그러니까 양극화로 갈 것이다. 이거 우리도 해.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결국은 큰 놈이 먹는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가 하네 하고 우선 첫 번째 대상이 된 게 게임 쪽의 대상이 됐지만 정작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 플랫폼 기업이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 문제를. 뭐 페이스북, 메타 이런 데들.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계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나서면 이건 딴 데는 뭐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워낙 거기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테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는데 시장에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 새로운 테마가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무슨 몇 달 가다 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길게 그 우리 생활 자체를 바꾸는 그런
수 있는 그런 것 아이템이 이제 드디어 하나가 생겼다. 그런 의미로 보면 제 생각에 이게 다른 것보다 이 디지털 라이프는 우리나라 시장에 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제는 굉장히 일반화된 기술이고 우리가 뭐 못 따라가는 기술도 아닌데 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엔터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그렇죠.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하고 또 새로운 거 우리 빨리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등기부등본이 NFT로 바뀌는 순간 우리나라가 5G처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나서면 이 얘기 또 달라지죠. 그렇죠. 한국이 따좀 그런 거는 또 후다닥 네, 따라 후다닥 하니까. 예. 하여튼 요즘도 뭐 메타버스 하니까 막 각 기업이나 관공서들마다 메타버스로 인터뷰한다, 면접 본다, 뭐지 그 직원 그 단합대 뭐 이런 거 한다, 뭐 훈련한다, 금방 따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빠르니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빠르니까 우리 시장으로 보면 뭐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디지털 라이프의 변화되는 거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거보다는. 근데 그 미국 증시 지금 버블 이게 참 그 고민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미국으로 투자한 분들이 많잖아요. 좀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국은 부지부진한데 그래서 갔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또 인정하는 게 그래 지금 잘 가는 건 알겠는데 버블이 꼈어. 이건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전통주에서는 꺼지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의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NFT 같은 지금 새로운 주도주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쪽은 계속 가는 양극화 현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뭉뚱그려서 뭔가 어떤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 미국 시장을 움직인 거는 사실은 다우가 아니에요. 나스닥이죠. 네, 나스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그 오죽하면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빨리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장주들이 빨리 이거를 지금 받아들여서 탈변신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이 나쁘니까 미국 시장 가실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걸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삼으시라. 그냥 한국 거 한 주도 없이 다 팔고 그냥 미국 가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간 미국은 이런 이제 핑계로 해서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제 그에 따르는 연준의 조치 뭐 이런 거를 핑계로 해서 좀 조정은 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정에는 지금 메타버스나 NFT를 포함한 다 조정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한번 겪고 나서 정리하고 다시 가야 되는 시장 아닌가 싶어요. 네. 하긴 그 부채 한도 협상 그것도 지금 유예된 거죠. 그게 그렇죠. 또 하나의 미뤄놓은 트리거가 거죠. 그 12월로 미룬 3일로 12월 3일.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죠. 이것도 뭔가 불거질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렇듯서 뭐 돈 없다고 미국이 주저앉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그때까지 갈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실적 시즌에 지금 우리 시장은 실적 시즌이라는 게 없어져 그렇죠. 별로 주가 반영이 안 되니까. 미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을 덮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실적장 얘기할 때, 야, 글쎄 연준이 일시적이랬잖아. 일시적이래잖아. 계속 그러면서 이걸 덮어오다가 이번에 이제 트리거가 하나가 터지니까, CPI로 터지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마침 다 고점에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부침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장이 뭐 내리 곤두박질 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제 뭐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잡음이 이어져 갈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은 그래 사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올라가 우상향이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달러 다 사는 분들이 많아요.
현금 비중, 미국 투자를 한다 했을 때도 현금 네.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모든 주식시장은 다 공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자기 집은 팔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는 변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테슬라 고점에 사신 분들이 영원히 뭐 손해 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능하면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겁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개인들이 더군다나 그거는 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해 가시는 거는 거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무조건 100% 사고 100% 팔고 이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냥 롱텀으로 보면 다 우상향이에요. 주시장은. 그런데 이제 뭐 구간마다 나눠서 보면 올해는 미국이 참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한국 시장을 보는 분들 가운데는 작년에는 한국 시장이 좋았고 올해는 미국 시장이 좋았고 내년도는 오히려 또 한국 시장이 좋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저도 40여 년 동안 보면 이게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 시장의 제일 문제가 수급 불균형 문제인데 이것도 조금씩 해소돼 나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거짓말처럼 올라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파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뭐 새로운 재료 하나가 탁 얹어지면 굉장히 폭발력이 커지죠. 네. 하여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물리신 분들 네. 힘들어하는 거 보면.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당주님이 생각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탑픽?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주식은 정말 괜찮다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우량 대형주 같은 거는 다들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반도체 회사라고 볼 수는 없고 한국 시장이라고 보니까 하이닉스도 있고 그렇지만 그쪽도 일단은 저점 부분은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우량주들은 다들 갖고 계세요. 뭐 좋아서 갖고 계시건 할 수 없이 존버가 됐건 뭐 이제 가지고 계세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얘기 많이 했던 이런 디지털 라이프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게임주 하나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게 게임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디지털 라이프를 바꾸는 우리 생활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에 포함되는 거가 결국 한 덩어리예요.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뭔가 이제 로딩이 되는 거를 따지면 뭐 게임도 있고 뭐 엔터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는 일부라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꼭 가지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뭐 지금 그거를 뭐 기존에 있는 우량주 다 팔고선 그걸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한 50% 정도 기존의 대형 우량주 갖고 계시고 그 나머지 현금 중에서 한 10이나 뭐 20이나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것도 분할해서 이쪽을 한번 실어 놓은 필요가 있다. 이거를 난 뭐 안 한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돈 벌리는 가능성이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테이퍼링이 어쨌든 나와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그 현금 비중을 계속 50% 가져가야 된다 보시나요? 아니면 좀 변동이 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50% 현금 있는 데서 이렇게 새롭게 신개념으로 들어온 데는 이건 트레이딩 개념으로 계속 한 10% 정도 이렇게 전체 물량 중에서 이거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는 거는 어떻게 실느냐면 지금은 수급이 개선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21선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이제 옆으로 누웠어요. 근데 최근에 며칠 이렇게 급락하는 것 때문에 약간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플랫해졌는데 여기서 이게 다시 만들어져서 정배열 시그널에 가까워졌을 때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때 주식을 이제 늘려야 된다.
그 지수로 말하면 뭐 그동안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딴 데는 아닌데 3,100을 넘으려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수준에서 뭐 3,000 넘어서 조금 더 가고 여기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위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나를 한번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입장에서 그때 늘리셔도 충분하다, 시간이.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이 50%고 현금이 50%, 그 가운데서 이 10% 정도만 지금 메타버스나 NFT 네, 관련된 주들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현금 보유 비중은 40% 정도는 그냥 계속 가지고 가자. 네, 네. 그리고 21선이 확실하게 네. 우상향 이렇게 네. 꺾이는 순간 네. 그때 이제 좀 네. 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혼란스러운 어떤 그 시장이긴 하지만 뭐 이런 저런 방식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고 예상해보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해보면서 이제 또 스터디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또 대응도 네. 잘 할 수 있고.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해 주신 백만개미 한세고 당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